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여러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저희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장 저희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이든은 사과해라 이겁니다. 사과해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라디오쇼에서 나왔습니다. 터드 스턴스라는 분이 진행하는 라디오쇼인데요. 이 토드 스턴스 라디오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앞으로 해야만 하는 게 무엇이냐?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냐 하면은 사과해야 된다. 미국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전 세계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은쟁반 위에 한 나라를 넘겨줬다. 은쟁반에다가 나라를 탁 담아가지고 넘겨줬다. 그냥 나라만 넘겨준 정도가 아니죠. 탈레반한테 준 게 거기에다가 군 물자에다가 돈의 현찰에다가 엄청난 걸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장반 위에다가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아주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먹기 좋게 탈레반한테 넘겨줬다는 이야기죠.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사과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이제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표현에 욕설이 들어가 있어서 욕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이제 미리 먼저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가 한 행동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소똥 같은 말들을 멈춰라. 이게 소똥 무슨 말인지 아시죠? bullshit. 영어로 얘기하면 뭐 젠장 이런 제기랄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멈춰라 이거죠. 언제까지 변명할 거냐? 언제까지 네가 그러고도 대통령이냐? 변명하면서 예?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런 bullshit. 예. 좀 이따가 욕 하나 더 나올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철수했어야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철수했어야 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미국이 거기에 그곳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어야 하느냐? 이게 2010년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빈 라덴을 척결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으면 뭐 그 다음에는 대충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뭐 이미 러시아는 10년 동안 아프간 침공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미국은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서 엄청난 돈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교훈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철수해야 된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철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제 원 아메리카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사악하고 부패한 언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냥 썩을 대로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 아메리카 뉴스도 상당히 지금 이제 보수 언론으로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매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OANN이죠. OANN 이 뉴스 매체를 특별히 좋아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OANN의 뉴스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분명하게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OANN에 나탈리 하프라는 여성 앵커가 있는데요. 이 나탈리 하프는 지금 이제 언론가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잘 읽고 있는 기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인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부패했다, corrupt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을 보호해 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에 대해서 모든 주류 언론사들이 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20년간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지금? 지금 수만 명이, 모르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수만 명이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도와주었던 우리 아프간 동맹들이 지금 발이 묶여 있고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있는데 무슨 전쟁이 끝납니까? 끝나기는. 지금 당장 다시 미군들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전쟁 다시 시작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전쟁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갖다 그렇게 언론들이 다 끄집어내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뭘 지적하냐 하면은 이렇게 아프간 철수의 마지막 비행기가 뜨는 이런 위급한 상황, 남겨져 있는 미국인들이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보도가 되지를 않고 실제로 지금 밤새 보도된 내용들이 다 뭐였느냐? 허리케인 소식이었대요. 허리케인. 물론 허리케인 중요합니다. 예, 허리케인 소식도 중요한데, 그런데 허리케인 통해서 뉴올리언즈에서 나온 사망자 요번에 1명이었습니다. 1명. 비중이 있어야죠. 비중이. 허리케인 소식을 전할 거였으면 피해가 이렇다. 이 정도 복구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충분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허리케인을 몇 시간씩 보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메꾸어 나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2020년 대선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 애리조나주가 찾은 대규모의 부정선거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가 다이아몬드를 뺏어갔는데, 나한테서 다이아몬드를 뺏어갔는데 우리가 그 강도를 다시 잡았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에 저희가 다 빗대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부정선거가 치러진 것이니까 부정선거를 치러가지고 강도짓해가지고 선거를 뺏어가서 강도짓해서 바이든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니 이제 강도를 잡으면 그러면 뺏어갔던 그 대통령이 지금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강도 같은 탈레반한테 우리 모든 군수 물자와 미국의 자산인 현찰까지 다 빼앗겼으니 우리가 다시 탈레반 잡으면 그러면 빼앗아간 거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돌려받을 수 없다면 폭파시켜버려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확하게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북한이 연변 핵시설 다시 가동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는 김정은과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없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 없게 만들었는데 언론들은 난리를 쳤다. 아주 뭐 내가 무슨 미친놈인 것처럼 다 난리를 쳤었다. 오바마 때 생각해봐라. 오바마 때는 북한하고 전쟁 일으키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평창 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니만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예?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주겠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트럼프가 독재자들하고 유독 친하다.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저렇게 잘 만나고 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도 독재자가 되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고 매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방식이 옳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미국은 미국식으로만 생각을 해왔다. 지금까지. 미국식으로만 생각을 해오니까 관료들이 행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협상 내용을 다 만들어서 다 준비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은 국가 수반들이 만나서 그냥 협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에 그냥 서명하고 악수하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우리 미국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국가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전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다. 결국은 그들은 독재자 같은 독재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스템에 걸맞는 대화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탑다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이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독재로 가는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시도했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독재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그들과 유사한 형태의 화법을 갖추어야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스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이유가 가장 증명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회담 내용을 이끌어 나갈 때에는 참모들의 이야기를 10분 충분히 감안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라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독재자들이 이야기했던 탑다운 방식하고는 전혀 방법이 다른 거였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얘기했으면 아마 너도 미쳤구나, 너도 특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매도당했을 겁니다, 아마. 예, 은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멤버십, 뉴포 화이팅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과거의 정책들이 전부 다 옳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짜 옳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그때니까 혹은 지금 바이든이 너무 못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누가 아마 지금 바이든 자리에 있었던 간에 같은 실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급진 좌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제대로 된 생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바이든 정부가 일으킨 문제들,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국경 위기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조작된 선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또다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은 전 세계로 보내졌다. 전 세계로 보내졌다. 신원 검증이 지금 안 돼 있는 신원 검증을 도대체가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상태로 수십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다. 그중에 그 안에 테러리스트들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지금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군의 아프간 철수작전은 철수작전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수출작전이 돼버렸다.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부는 250명의 미국인 명단을 넘겼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인들이 아프간에 남아있다. 그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멍청이가 우리 시민들과 우리를 도운 아프간 사람들의 명단을 그들에게 줬느냐. 아주 멍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슈퍼 바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토드 스탄드라는 라디오쇼 진행자가 내 생각에는 민주당원들일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은 최악의 민주당원들이고 그들은 공산당이다. 민주당 수준도 아니다 이거죠. 공산당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워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 워크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 경찰 예산 삭감해라라고 떠들고 있는 인간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미국이란 나라를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어떻게 계층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멜팅 팟, 샐러드 볼. 미국을 사랑했던 지도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자의 나라였고 많은 사람,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피부색이 어떻건 문화적인 배경이 어떻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는 곳이 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진 좌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다르면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가 아니라 너는 틀렸다 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으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돼.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범죄자야. 이것이 지금 급진좌파들이 우리들한테 부어넣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종 간의 갈등을 그런 식으로 부추겨 일으킵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경제적인 계층 간의 갈등을 그런 식으로 부추깁니다.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끔.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냐? 다시 한번 이 나라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 첫걸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이념, 그 첫걸음으로 다시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